자, 26번에서 28번 현대시하고 29번에서 31번 현대소설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에서 28번은 현대시 두 편이 묶여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은 접근하는 방법부터 좀 보면, 문제를 먼저 보시고,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보면, 26번은 가랑 나를 봐야 풀 수 있는 문제, 27번은 기업부터 미음인데, 얘는 가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28번은 나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보기가 제시된 문제였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기가 제시된 거에서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방식으로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 세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이 보기가 작품 전체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힌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3점짜리 문제 좀 어려웠다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빠르게 해서 27번 문제부터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27번 같은 경우에는 가와 작품만 놓고 풀 건데 기억부터 미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확인해 보는 게 좋거든요.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얘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당연히 시간이 줄어들 테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힌트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그때그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시 문제를 풀 때는 제목을 먼저 보는 거예요. 바다에서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을 우리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바다, 화자는 지금 바다에 있나 봐요. 읽을게요. 차운 물보라가 이 말을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그럼 기억 부분이 차운 물보라가 이 말을 적실 때마다가 되는 건데 그건 나가 겪어온 시련의 순간이다라고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쭉 읽어가다 보면 얘를 읽고 니은을 보고 디귿을 보고 3번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작품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5번 보시면 나의 하늘을 꿈꾸느라 앞에 뭐라고 나냐면 나는 뉘우치지 않을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하늘을 꿈꾼다고 되어 있어요. 5번 볼까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슬픔이 바다만 같다 고된 현실까지는 맞다 쳐요. 근데 뉘우치지 않고 하늘을 꿈꾼다는 건 도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극복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 작품을 다 읽은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26번으로 가서 가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해 보는 거예요. 1번 가와 달리 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뒤에 써 있는 내용 과거와 현재 상황을 대조했다. 그럼 가는 달리니까 과거와 현재 상황을 대조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과거하고 현재 상황이 가에서도 간략하게 과거는 힘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겨내려고 한다라는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달리가 잘못됐구나. 그럼 가 잘못됐네. 이렇게 가만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난 우리가 아직 안 봤으니까. 2번 나와 달리 가는 끊으면 가에는 음성상징어? 가에는 음성상징어가 나오지 않죠. 왜 가 잘못됐구나. 가나 모두 끊고 단정적인 어조 사용 가에서는 지금 뭐뭐 하게 참았다 뭐뭐니라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다 모두 공간의 이동 가는 지금 바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이 없죠. 그죠? 가나 모두 자연을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어 꽃이라고 하는 여기 이 부분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 그러면 가만 놓고 봤을 때도 3번 아니면 5번이 될 건데 이제 나 작품을 읽고 그 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자, 나 작품도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기가 작품 해석 전체에 힌트를 주진 않지만 문제 풀 땐 좀 도움을 주긴 하고요. 얘도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것들은 기억 니은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좀 이따 현대 소설 할 때도 마찬가지 개념이 또 나올 텐데,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 문제 정답은 4번에 보시면 이거 되게 쉬웠어요. 가장 오래 궁리하는 궁리인들에 대한 표현은 끊고 선택의 상황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화자의 특성을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누가? 조개가. 화자가 아니라 주체가 조개예요, 조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에서는 자연물은 조개가 될 거잖아요. 조개를 족은 부처와 관련지어서 얘기하던가 새가 부리의 가슴을 품고 슬퍼한다고 얘기하던가 이런 거에서 맞는 설명일 거고, 지금 나 작품이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각오를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3번은 나가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현대 소설 넘어갈게요. 채식주의자라는 되게 유명한 소설이 나왔네요. 자, 보면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소설에서 가장 첫 번째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보기를 통해서 작품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지문을 읽기 전에 보기에서 힌트를 얻고서 지문을 읽었으면 좋았겠죠.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 실시간으로 해결한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쭉 읽었을 때 서술상의 특징 적절한 거 고르시오 할 때 정답은 5번이죠. 서술자 누굽니까? 나죠. 나가 인물들의 대화 행동에 초점을 맞춰 공개하고 있다. 정답 5번. 어렵지 않았어요. 자, 30번 작품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나가 주변 사람들 따라 웃으며 아내를 의식하는 것은 아내의 습관을 다름으로 인식한다. 인정한다. 여기서 다름은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긍정이에요. 근데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다름이 아내를 의식하고 사람들 따라 웃고 하는 건 주변 사람들 의식하는 거지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남편인 나도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문제. 이것도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확인하면 되는데, 아내는 저는 다음에 쉬었다가 말하여 부끄러워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단호하게 저는 안 먹어요 라고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전혀 의식하지 않은데 태연하고 조용하게 입을 뗐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문 하나랑 마지막 또 문학 지문 두 하면 끝나니까 조금만 힘냅시다.